안녕하세요. 우리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주재원 발령을 받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나 해외 이사는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엄마들을 직접 만났을 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주재원 준비를 하고 계시든 한국에서 미리 들으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묻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영어권 혹은 인터내셔널 스쿨로 갈 거예요. 그런데 꼭 영어를 준비해 가야 돼요? 가서 배울 텐데요? 라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하고 오셔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읽고 쓰기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 그것 위주로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요. 읽고 쓰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듣고 말하기.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듣고 말하기는 또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실 영어 1도 모르는 친구들이요. 1년 지나면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아이들이 느낄 정서적 스트레스는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도요. 듣고 말하기 공부해 갖고 와야 합니다. 그 1년이 특히 고학년들한테는 그 1년이 굉장히 친구 사귀기 결정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에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호기심도 많을 텐데 내가 영어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제 말이 뭐라고 들리지 않아서 알아들었는데 내가 빨리 받아치지를 못해서 점점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고 내가 눈을 내리까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그 친구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친구는 혼자 있고 싶은데 내가 저 친구를 방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그 친구와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년이 바뀌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국 학교는 학년이 지나도 그 친구들이 그대로 반이 올라갑니다. 구성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착된 그 행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막 성격도 활발해요. 그러면 친구 사귀기 좋습니다. 혹은 우리 아이랑 성향이 똑같은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 둘이 100%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주재원 발령을 알게 되었다면 영어 듣고 말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 저학년인 경우도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는 아주 어렸어요. 유치원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벌써 읽고 쓰기 완벽히 했어요. 그 학년에, 그 나이에. 그런데 영국에 왔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영어 읽고 쓰기가 완벽하니까 영어 말하고 듣고를 그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럴 것이 여기는 영어가 이 나라의 언어다 보니까 먼저 말하고 듣는 게 듣고 말하기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파닉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읽고 쓰기가 완벽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 이걸 해놓으세요 하고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놀리는구나. 얘가 분위기를 흐리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몇 번 아이를 주의를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읽고 쓰기는 잘 배웠지만 말하고 듣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어때요? 영어 듣고 말하기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1년 전쯤에 알게 되면 참 좋지만 보통 3개월 전쯤 발령 확정 땅땅 나잖아요. 그럼 발령이 날똥말똥 할 때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발령 확정 땅땅 나면 3개월 정도 남아요, 시간이. 그럼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3개월 안에 영어
듣고 말하기 마스터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영어 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 영어 말하는 거 별거 아니네. 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기해.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다니.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만 돼갖고 오면은요, 나머지는 여기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3개월을 해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돈만 아깝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3개월에 입을 트였다는 것은요, 현지에 왔을 때 현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입 밖으로 영어를 못 뱉어본 친구들이랑요, 한국에서 어쨌든 듣고 말하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요,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듣고 말하기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엄마들도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바보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말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나와보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요.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창하진 않더라도 아이 학교에 보내야 하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친구 엄마들도 만나게 되고요.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야 돼요. 아침에 10분, 픽업할 때 10분.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와 눈이 마주쳐서 이야기를 거시는 원어민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영어를 뱉어냅니다. 영어 원어민들아, 내가 이제 뭔가 영어를 해볼 거야. 지금 영어로 이야기를 할 건데 네가 원어민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듣고 맞춰줘. 그리고 저는 막 영어를 뱉어내요. 뭐 이렇게 유창한 영어 아니고 짧게 뱉어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표현이 아닌가 봐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밖에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혹은 선생님이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뜻이니? 아니면 저런 뜻이니? 이렇게 또 쉬운 말로 다시 되물어 줍니다. 그럼 내가 그래 그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들만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도 영어 회화 공부해갖고 오세요. 미드를 보셔도 되고요. 영드를 보셔도 되고요. 오디오북을 들으셔도 되고요.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영어 회화 수업 그런 거 들으셔도 돼요. 옛날에 저는 집 앞에 한 달에 매일 가는 거였는데 3만 원이었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시간? 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40분? 그런데 그런 거를 해갖고 오면 처음에 말을 떼기에 아이들도 엄마들도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아이들 학교생활 적응기, 여기에는 좀 사적인 얘기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